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연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투석과 만성 콩팥병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진행자셨던 아나운서께서 원장님, 투석을 할 정도로 만성 콩팥병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혹시 그 시한부 선고 같은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만성 콩팥병 5단계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이 신대체요법 3가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중에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시는 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왜 그 말기 신부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냐라고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헐리우드 배우이자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 케이스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셀레나 고메즈는 이제 루푸스 신장염으로 인해서 동료 배우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죠. 생체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셀레나 고메즈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브릿지로 이제 하다가 신장 이식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동료 배우가 이식을 해주기까지 그 계기가 된 게 셀레나 고메즈가 만성 요독증으로 이제 요독증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물컵도 제대로 못 찝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장을 이식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계기가 됐었다고 해요.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투석이나 콩팥병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계기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항상 제가 우리 투석TV 영상 도입부의 인트로로 쓰는 구절 있잖아요. 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다. 정말이에요. 우리 이제 콩팥은 원래 노폐물을 배설하고 또 쓸데없는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출하잖아요. 소변을 통해서. 그리고 전해질 균형, 산염기, 뭐 균형 이런 것들도 맞춰주고 그런데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런 기능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신대체요법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거죠. 물론 투석 치료를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수분 관리, 식사, 약물 치료, 또 혈관 관리 이런 제반 사항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이제 투석 치료가 없을 때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다들 돌아가셨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신대체요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들을 다들 하시는 거잖아요. 즉 시한부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하는 적극적인 치료인 셈이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투석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가족을 돌보고 또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요, 모든 나라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긴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장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석은 뭐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한 번 받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혈액투석은 보통 표준혈액투석 기준으로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받아야 되는 치료이고,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 사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부담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분들께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을 하죠. 해당 건강보험 급여진료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 이게 2009년 7월부터 등록 산정특례의 10% 본인 부담 체계가 시행이 됐고, 2023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당일 뭐 혈관이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경우 그런 치료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뭐 비급여나 선별급여 같은 것들은 별도로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투석 치료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산정특례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가진 매우 중요한 그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나운서께서 언급한 셀레나 고메즈는 어떤 사람일까? 셀레나 고메즈는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인데 이제 디즈니 드라마 우리 가족 마법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가수로도 뭐 여러 이제 빌보드 히트곡들을 그 발매를 했고, 사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던 젊은 스타지만 셀레나 고메즈의 몸 안에서는 면역계가 이제 자기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장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건데요. 원래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그 녀석들과 이제 싸워주는 군사에 해당하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죠.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들은, 그러니까 루푸스를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들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루푸스는 전신 질환이고 피부, 관절, 혈액, 신경계, 신장 여러 장기들을 침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콩팥을 특히 공격할 경우 우리가 루푸스 신장염이라고 합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이제 우리 노폐물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장기인데, 이 필터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으로 이제 단백질이 새거나 피가 혈류로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들에게는 거품류, 혈뇨, 얼굴이나 다리의 부종, 고혈압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별 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푸스 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는지 혈뇨가 나오는지 또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사구체 요걸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저희가 쭉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2015년 인터뷰에서 셀레나 고메즈가 자신이 이제 루푸스 진단을 한 20대 초반부터 받았고 또 화학요법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강력한 치료도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사실상 이제 루푸스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항암에 쓰는 약물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암에 걸렸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은 우리가 항암요법에 쓰는 약물들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일부 중증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계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제로도 쓰는 약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루푸스가 단순히 뭐 피부 발진이나 관절통이 있거나 뭐 이런 걸로 끝나지가 않고 콩팥을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제 그 셀레나 고메즈는 신장 기능이 계속해서 나빠져서 요독증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함께 친하게 지내던 헐리우드 배우 프란시아 라이사라고 하는 배우가 셀레나 고메즈의 건강 상태를 알고 신장 이식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죠. 사실 생체 신장 이식은요, 뭐 이제 기증자가 본인이 원한다고 또 바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증자의 신장 기능, 정신 건강, 뭐 혈액형, 면역학적 뭐 적합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증의 과정이 외부의 압력이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두루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 동료 배우였던 프란시아 라이사는 기증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가족도 아닌데. 그러고서 이제 셀레나 고메즈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2017년 그 동료 배우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수술 직후에 이식했던 그 신장에 연결된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셀레나 고메즈 다리 정맥을 이용해서 다시 그 혈관을 이어주는 응급 재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성공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상황을 쭉 보면 이건 이식 면역 거부 반응은 아니었고 이식 직후에 이제 발생한 혈관합병증 같은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셀레나 고메즈가 그 이식받은 신장을 잘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셀레나 고메즈가 신장 이식을 받기 전에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셀레나 고메즈 본인이 자신의 신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알렸나 봐요. 신부전 환자가 반드시 투석을 거친 후에 이제 이식을 받는 건 아니고 생체 기증자를 확보하면 또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장 이식 받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인터뷰하셨던 아나운서께서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뭐 투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셀레나 고메즈가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이식을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신부전, 만성 콩팥병, 투석, 이식 이게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콩팥병 자체가 만성 콩팥병이냐 급성 콩팥병이냐로 1차로 나눠야 되고 만성 콩팥병조차도 5단계로 나뉘며 만성 콩팥병 5단계일 때 우리가 투석을 하는 것이고 또 4단계 정도서부터 투석에 준비를 한다. 이 복잡한 사항을 일반인이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부전은 콩팥병은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이고 투석과 신장 이식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신대체 요법이다. 이 정도만 아셔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식을 하기 전에 뭐 혈액 투석이든 복막 투석이든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식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뭐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신대체요법을 적기에 시작만 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만성콩팥병 5단계라는 상황 자체가 시한부를 의미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투석을 시작하는 게 결코 이제 가벼운 일은 아니죠. 환자 본인과 가족분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향후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 하지만 투석 자체가 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치료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투석은 삶을 뭐 포기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 신대체요법을 통해서 콩팥 기능을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이어주는 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신장 이식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덕분에 이제 신대체요법 자체를 주저하지는 않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축복입니다. 셀레나 고메즈도 이제 동료 배우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았지만 이식 환자의 치료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 약물 농도, 혈압, 뭐 감염, 거부 정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셀레나 고메즈랑 라이사가 서로 멀어졌다는 보도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2022년에 연예계의 자신의 유일한 친구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라이사 배우가 SNS에 이제 interesting, 뭐 흥미롭다라는 반응을 남겼다가 삭제한 일이 또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레나 고메즈가 음주, 그다음에 생활 습관 막 잘 조절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사실 돌았죠.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뭐 확인된 사실과 추측 이런 것들을 뭐 다 알 수야 없겠지만 나중에 둘이 이제 화해하고 뭐 그랬다고도 해요. 이 관계들을 쭉 보면요. 사실 타인이 생체 이식을 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가족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이제 서로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고 그리고 다시 또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신장을 이식까지 해줬는데 절교당했다. 이렇게 막 소문이 돌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거는 생체 장기 이식이 그만큼 어렵고 그야말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선물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큰 감사와 부채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기증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내가 어렵게 신장 이식을 해줬는데 이제 받은 사람이 건강관리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의 관계가 더 특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체 기증에서는 수술 성공만큼이나 이제 기증 전후에 서로의 이제 심리적인 상담이나 관계의 그런 문제들도 사실 항상 조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고, 근데 우리가 이 그 셀레나 고메즈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콩팥 기능이 만성 콩팥병 5단계까지 떨어지는 원인이 당뇨나 고혈압이 아니라 루푸스 같은 면역계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사구체 신염 같은 다른 이제 사구체 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손상은 우리가 조용히 진행될 수 있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은 우리의 그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삶을 지키는 치료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